참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몰빵론은 결국 누구를 위한 몰빵이었죠? 무엇을 위한 몰빵이었죠? 양털 사당을 위한. 간단히 말해서 양정철 개파 국회의원이 30 몇 명이 되게 만드는, 제가 산수를 해 보여드렸잖아요. 더불어시민당 18명 중에 9명 정도를 양보해서 더불어시민당이 9명 되고 열린민주당이 9명이 되면은 9명,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되면은 범민주당 세력은 숫자가 똑같은데 더불어시민당 10명, 열린민주당 10명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어준이의 몰빵론은 수학으로 산수로 표현하면 더불어시민당이 10명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열린민주당 10명, 더불어시민당 10명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줄어? 양털 파이가, 민주당 내에 양정철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양정철 빵을 위한 몰빵은 양정철 빵이었던 거죠. 딱 이제 다 드러났잖아. 그게 왜 양정철 빵인데, 더불어시민당이. 지금부터 볼까요? 비례 후보 1번부터 볼까요? 응? 더불어시민당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볼까요? 윤석열님 오셨습니다. 네. 그 18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양정철이 작업한 사람들입니다. 양정철 백원우가 작업한 애들이야. 김홍걸, 양이원영, 양정숙,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러니 우희종, 최백은, 당신들의 죄가 뭔지 알아? 위대한 시민이라는 이름을 그따구 양정철 무리의 실체성인데 거기에 순수 시민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시민의 이름을 더럽힌 거, 그게 당신들의 죄야.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할 생각을 하기만 해봐라. 사과해야 돼요. 시민이 없잖아. 양정철 작업 대행이었잖아, 당신들이. 우희종! 양털 분식에 당신들이 나선 거 아니야. 우희종, 최백은 시민이요? 거기 어디에 시민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시민이란 말이 그렇게 능욕당한 데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양정철 개파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모든 게 분명해졌으면 시민들 앞에 사과해야죠. 빡쳐. 그래서 양정철 몰빵이었잖아요. 아이쿠 팍 저놈은 뭐야? 서장훈이 사람들 사이에 섰는데 사람들보다 키가 너무 크다고 해서 자기 우월주의자 서장훈 이를 놈일세. 내 키가 큰데 어떻게 임마. 그냥 나는 좀 쑥그리고 있어도 키가 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자기 키 원망은 안 하고 키 큰 서장훈한테 자기 우월주의자. 키가 큰데 어떻게 이 자식아.
그리고 니한테는 저 새끼는 자기 때리면 무조건 자기 우월. 이씨 왜 때려? 아유 자기 우월주의자. 아이씨 저 자기 우월주의자. 저 자기 우월주의자. 평생을 잘못해가지고 쳐맞으면 자기 때리는 사람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쌍놈 새끼.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지. 오영숙님이 제일 화난 사람이야. 오영숙님처럼 순수한, 오영숙 TV님처럼 순수한 사람을 그분의 열정을 이용하여 그때 오영숙님이 얼마나 속았는 줄 알아? 우희정이, 최백은이 네가 순수한, 당신들이 순수한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썼는 줄 알아? 나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포항 근처에는 오지 마. 오영숙님한테 걸리면 뒤졌어. 겨울에 꾸덕꾸덕한 과메기, 구룡포 과메기로 싸다고 한번 맞아볼게요. 그리고 몰빵노는 1타 쌍피죠. 응? 1타 쌍피죠. 열린민주당이 누가 만든 당입니까? 손혜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당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정봉주 의원이 시작했지만 사람 모은 거는 손혜원 의원이 엄청나게 움직였죠. 제가 정봉주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연 것은 손혜원 의원 그 스토리 다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몰빵론을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팩트가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맨 처음에 몰빵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인호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꺼내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 뒤져서 내가 물꼬를 터줘야겠다. 위성정당, 단독 위성정당론. 최인호입니다. 시당초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눈치 보고 있을 때 단계로 다 날아가세요. 우리만 믿고 위성정당 만드세요. 다른 뭐 이상한 눈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단독 위성정당이라고 대놓고 하세요. 그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사타파가 뭐라 그랬어? 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니라고. 그런 꼼수를 쓰지 않는다고. 개작 같은 소리 했잖아. 이 자식은 진짜. 열린민주당이 태동도 안 했을 때, 더불어시민당이 태동도 안 했을 때, 마지막 서비스, 2020년에 저의 마지막 정치적 서비스, 그런 쓸데없는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가지고 헤매지 말고 그냥 단독 위성정당 가라. 그거 우리가 다 해놨더니 민주당이 움직였어요.
그거를 싹 오사말라 가지고 진정한 꼼수. 그래서 작업을 펼친 거지. 양정철 백원우가.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쓴다고 지금 검수완박을 일베 용어라고 말하듯이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또 체이노TV를 비난하고 씨발 위성정당이 위성정당이지. 이것들은 위선적으로 거짓말 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위성정당이지 그럼 아니야? 모든 게 드러났잖아. 시간이 지나니까.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 시민정당이었어요? 지금 다 합쳤잖아. 위성정당임을 다 인정했잖아. 제발 그런 착한 척 좀 하지 말라고. 민주당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열받네. 열이 확 받네. 지금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언어 도단이야.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게 습관이 된, 솔직하게 위성정당이라고 하고 당당 엉그러을 쳐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민주당이 우리가 한번 히터 디비니까 바른장미가 그걸 판때기를 받아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모종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모종의 작전을. 양정철이가 그걸 받아서. 근데 거기에 손혜원 의원이 모르고 순수하시니까 항상 엮여서 시사타파 등등등, 오희정이 최백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막 뒤에서 쳐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손혜원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진짜 민주당원의 열린 공천이 되고 제대로 된 걸로 해서 민주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바깥의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고, 막 업되셔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30분 통화했나 40분 통화했나. 그 제가 듣기만 하고 결국 안 했죠. 그때는 어떤 스탠스였나? 정봉주 의원이 따로 열린민주당 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정봉주는 짜져 있어! 나서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은 계획이라서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좋은 취지, 너무 좋은 전망. 근데 거기에 손 의원님께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했지 시사타파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사타파가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준비를 막 이렇게 했다고.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죠. 양정철이 작업했죠. 어느 날 갑자기 손혜원 의원 아웃. 낙동강 오리알이 되셨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죠? 손혜원 의원이 그냥 거기서 아웃된 거예요. 갑자기 우희정, 최백은 더불어시민당 빠방 출범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아웃됐어요. 엄청난 배신을 당했죠. 그 즈음에서 손혜원 의원이 힘들고 곤란한 상태가 됐어요. 이게 다 뭔가 상태야.
제가 생각하는 몰빵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너무 꿈이 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깔끔하게 그냥 위성정당으로 해라. 기억나십니까? 파란 물결이 확실히 드러나는 민주당 메인 정당, 민주당이 책임지는, 민주당의 본류, 메인스트림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말고 지정,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요상한 형제상표 아니고 그냥 이거 열린민주당의 당이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당이다. 딱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뭐 시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퍼레이트 돼 있는 별도의 당인 것처럼 페이크 다 아는데 요상하게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 별도의 움직임이란 뭡니까? 양정철 사당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단독 위성정당으로 몰빵을 하면 민주당 주류의 기본 흐름이 그래도 지켜진단 말이에요. 개통과 질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 책임이 민주당의 본류에 있게 되면서 책임성 있는 공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근데 별도의 원대한 꿈을 안고 있는 독립적인 시민정당인 척 한다라는 것이 양정철 사당화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당 본류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찬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 찬스를 이용한 겁니다. 아무리 지역 공천에 양정철이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몇 명씩 꽂아 넣지만 다 헤쳐먹을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의 기본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기본 책임성이 있으니까. 근데 더불어 시민 플랫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민주당 본류가 대놓고 관여할 수가 없게 됐어요. 독립적이니까. 그 독립화가 곧 양정철 사당 출범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 타이밍에 정봉주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만나서 누님 무조건 누님 말만 듣겠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움직일 여지가 생긴 거죠. 그걸 안 했으면 만약에 그 시점에 열린민주당 하자. 손혜원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이쪽에서 완전히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았는데 어떻게 열린민주당 하자 이렇게 말해요. 말 못하지. 근데 거기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냥 무릎 탁 꿇고 누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무조건 누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그렇다면 하자. 그렇다면 하겠다 해서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다시 부악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최강욱이 나오고 김진애가 나오고 황인석이 나오고 하면서 부악 올라간 거예요. 양정철 사당이 뭔가 한따까리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손혜원 의원이 부악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부악 올라간 거예요. 사실 그때 한 10번 8번에서 10번까지 바라볼 수 있었죠. 돌풍이 불었죠. 맞습니까? 돌풍이 불었죠. 쫙. 그럼 인정해야 된다. 제가 그 몰빵론 펼쳐지기 바로 얼마 전에 인정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생기는 것은 내가 활주로에 열린민주당 테이크오프 못하도록 활주로에 돌탱이를 얼마나 많이 뿌리고 홈도 파고 활주로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붕 떠버리더라. 그럼 우리 편인데 이미 떴는데 본인들의 힘으로 떴는데 이륙했는데 그걸 침을 뱉고 그거를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죠. 근데 기어이 그걸 격추시켜야겠다고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절대로 거기서 8석이나 10석을 가져가면 안 된다. 양정철 사당 만드나 마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손혜원의 영향력이 있는 당이 떠버리면 양정철은 조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어이 몰빵론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대차게 쏴버린 겁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쏴버리는데 위험이 있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쏘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위치가 드러납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쏜 포격 지점, 포대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 어마어마한 귀중한 자산인 열린민주당이 미사일을 맞고 겨우겨우 비상 착륙해서 세석 만들어냈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왔나? 대놓고 내가 쏜다, 여기서 쏜다라고 지대공 미사일을 날렸어요. 털 묻은 털보가 딱 그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미사일 쏜 곳 위치가 다 드러났죠. 그러니 당연히 응징 기총소사를 해야 됩니다. 미사일 포대 거기를 작사를 해야 돼요. 맞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털룰라 탈출기 등등 보내주시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으나 그때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총알이 갖춰졌을 때 그 포대, 지대공 미사일 날렸던 그 포대를 집중 폭격을 가해서 전폭기 날아가서 그냥 작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깔때기 시간인데, 날아가 버린 열린민주당, 이륙해버려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열린민주당을 방해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손혜원 의원께서 본인의 권유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제가 저 같은 진상을 현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이렇게 버린 열린민주당한테 침뱉고 그러지 말라, 다 우리 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손 의원의 청을 제가 안 들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있는, 신뢰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린민주당 비행기를 그렇게 비상착륙하게 만들어서 겨우 세석 만들어 놓고 창공에 올려보낸 그 국회의원들 꼬라지 보십시오. 다 좋아. 여기서 문제는 양정철 사당이라 하더라도 그 18명이 정말 훌륭한 의원들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느껴지도록 그런 공익을 증진시키는 사적인 독립적 활동을 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 18명의 꼬라지 보십시오. 그 18명 중에 무슨 서약서 한 장 보낸 사람이 있으며 검찰개혁에 목소리 낸 사람이 하나가 있으며 김홍거리, 양정숙, 양이원영, 윤미향, 요번에 기권했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고민정은 지역구고요.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해찬 대표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서 양정철이 완전히 리베로로 자유 단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양정철을 위한 마룻바닥, 양정철의 이해찬 대표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서 단독 드리블을 지멋대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마룻바닥을 만들어준 정당이 더불어시민당, 이른바 플랫폼 시민정당이 되어버린 거죠.
열받죠.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드러날 텐데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그걸 모를 거라고,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죠. 지들만 고생한 게 아니고 참 많은 국민들을 고생시킨 겁니다. 제가 모르긴 왜 몰랐겠습니까? 말하면 내가 죽는데. 제가 왜 모르긴 왜 몰라요, 그거를. 이상한 낌새 눈치고 이걸 터뜨리면 내가 골로 가는데 이해찬 대표가 괜히 당했겠어요. 다행히 이놈들이 몰빵론으로 미사일 위치를 완벽히 드러내서 잘 걸렸다. 두고 봐라.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왜 그렇게 자기 계파를 많이 만들려고 했나?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빌드업 하는 거죠. 세력으로 자기들의 대통령 만들기. 큰 그림. 민주당 내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면 킹메이킹이 원활히 된다. 그런 꿈을 꾼 거죠. 헛된 꿈을. 다 헛된 꿈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놈들이라서 헛된 꿈을 꾼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상하다. 세력을 자기들이 다 차지했는데 이상하다. 대권 카드가 없네. 시간이 갈수록 왜 우리 패가 없지?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다 죽였잖아. 패가 될 만한 사람들 니네들이 다 죽여놓고 세력만 추가하다가 앞단에 세울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뒷단에서 세력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니들이 다 죽였으니까 패가 없지, 이 쌍놈 새끼들아. 그래서 안 되겠다. 세력이 얼마나 센지를 눈에 딱 보이게 보여주면은 세력이 세력 빨을 받을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세력밖에 믿을 게 없다. 세력으로 다 깜프라치 하자. 얼마나 세력이 센지 대놓고 보여주자 해서 출범시킵니다. 민주주의 4.0. 정당사에서 그렇게 자기 계파를 대놓고 공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출범시킨 일은 기괴할 정도로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민주주의 4.0을 출범시켰으면 뭔가 세력주의로, 인물주의가 아니고 세력주의로 세력 앞에 다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세력의 낙점을 받아라 이렇게 천명했는데 아무도 낙점 받으러 안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최고 세력인데 낙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김종민이 말했어요. 김종민 의원, 민주주의 4.0 대변인과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낙점을 받아야 할 걸,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언론에 내놓은 말을 번역하면 우리의 낙점을 받지 않고서는 아니 될 걸,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낙점 받으러 어플라이를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초조해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쳐가지고 이낙연 당대표한테
우리 사인이 이낙연에게 가 있는 거 너희들 알지? 이거 했거든. 민주주의 4.0이 이낙연한테 사인 이낙연 가 있는 거 알지? 이거를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초조해져서 묘수를 생각해낸 게 몇 개월 동안 이낙연 대표를 쫄라서 드디어 2021년 1월 1일에 온 국민이 덕담을 들어도 신통찬을 그 날짜에 사면 건의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천하의 떡수를 준 겁니다. 그러니 이놈들이 어디에서 제일 하자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안 봐요. 국민을 안 봐요. 국민을 보면 다 보이는데 국민을 안 보고 잔대가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 4.0 탈출이 거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많거든. 민주주의 4.0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4라는 숫자는 1, 2, 4로서 소인수 분해가 원활한 숫자예요. 하려면은 1, 3, 5, 7, 11 이렇게 프라임 넘버 소수로 해야지. 소수란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아니하는 수. 프라임 넘버. 근데 하필이면 4야 4. 1, 2, 4. 4개밖에 없는데 3개가 다 약수야. 분해돼요. 민주주의 4.0이. 분해됩니다. 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많아요 거기. 거기서 제일 먼저 민행배 광산구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주의 4.0 탈퇴 선언과 마찬가지의 발언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렇게 뻗는 기야. 민주주의 4.0이 쩌저저적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그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배 왔나 행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시도한 게 열린민주당 와해 공작입니다. 3명의 의석을 만들면서 불시착했는데도 여전히 눈에 가시고 위협적인 겁니다. 반드시 저기서 사달이 날 수 있다 해서 열린민주당 총선 당시에도 공작이 많았어요. 그냥 더불어시민당 몰빵론만 한 게 아닙니다. 몰빵은 몰빵이고 다른 빵을 뽀사뿌리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작업을 막후에서 했어요. 많이 침투시켰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뭐 포장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죠. 그 작업의 실상은 어마무지 끔찍합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허탈한 결과, 김어준이의 누리끼리하게 뜬 얼굴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양정철이는 미국에 찌그러져 가 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오늘날 윤석열이가 검수완박에 저항하면서 개겨보겠다 피고 사표를 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